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속 무승부 행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수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맨시티입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풀럼은 맨시티 상대로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고, 여기서 균도안이 앞쪽으로 가고 리코 루이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맨시티가 원래 하던 플레이대로 했고요. 또 포든이 선발 출전한 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풀럼은 5-4-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특히 오른쪽 윙백 이어비가 공격할 때는 윙어처럼 올라오면서 거의 3톱처럼 활동을 했고요. 아다마 트라우레, 이어비, 라울 히메네즈 이 3명의 속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역습을 진행했습니다. 맨시티는 후방 빌드업 시에는 전형적인 316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센터백 3명 바로 앞에 코바치치가 서면서 공을 받아주고요. 리코 루이스가 우풀백과 오른쪽 미드필더를 번갈아가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또 전반전에는 맨시티 특유의 좌우를 모두 쓰는 패턴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릴리시가 개인 능력이 좋으므로 풀럼 선수 2명을 끌어당기고 가운데 쪽 그바르디올에게 패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보통 이 전환하는 역할을 로드리가 맡았었는데 로드리가 없으니 다른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이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그 공을 받은 베실바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리코로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주며 베실바가 거기에 패스, 그리고 리코로이스가 안쪽으로 컷백,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시티가 공략할수록 풀럼의 수비는 쉽게 흔들리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완성된 패턴 플레이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풀럼은 5-4-1 수비 형태로 대응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놀라웠던 건 이워비 시프트입니다. 풀럼이 역습할 때는 이워비는 거의 윙어처럼 뛰었거든요. 그런데 수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5백 중에 한 명이 되면서 수비벽을 더 두텁게 했고요. 역시나 백5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센터백이 한 명씩 미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맨시티가 공격할 때 하프 스페이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므로 이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가 비겼던 지난 뉴캐슬전도 뉴캐슬이 5백을 썼었죠.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풀럼이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맨시티의 좋은 패턴 플레이들이 있었지만 맨시티는 풀럼의 골문을 뚫지 못했고, 오히려 풀럼이 맨시티의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합니다. 이워비가 공을 잡은 순간에 라울 히메네즈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갑니다. 뒤늦게 그바르디올과 후벤디아스가 붙지만 여기서 라울 히메네즈는 뒷발로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따라가고 페레이라가 득점을 성공하며 맨시티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물론 센터백들이 공이 들어온 이후에 빨리 따라가서 붙어주긴 했지만 일단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이 너무 쉽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라우리 메네즈가 너무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5백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풀럼에게 선제골을 먹힌다는 건 맨시티에겐 초조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맨시티는 턴오버 상황이 발생하고 풀럼에게 결정적인 역습을 허용합니다. 오늘 경기는 맨시티에게 2명의 은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아다마 트라우레입니다. 거의 1대1 찬스에서 홈런을 날리면서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은인은 바로 코바치치였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침착하게 밀어차며 안데르센의 몸에 맞고 맨시티의 동점골이 완성됩니다. 맨시티가 지공 상황을 반복하면서 좀 과감하게 슈팅 때리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답답함을 코바치치가 해소해줍니다. 약간의 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운도 오지 않죠. 오늘 경기 전반을 보면서 느낀 점은 로드리가 있을 때보다 턴오버가 조금 늘었다 라는 느낌 받았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장거리의 반대 전환, 그러니까 왕반대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맨시티가 리코 루이스라는 우풀백을 앞쪽으로 올려서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왼쪽 윙어 아다마 트라우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 루이스가 올라가는 건 수적으로는 좋겠지만 반대로 아칸지 같은 센터백들이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때때로 센터백들이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전반에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다마 트라우레, 이워비, 라울 히메네즈 이 3명이 만드는 역습 과정들이 많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은인이 맨시티를 구해줍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상대의 공을 탈취해서 맨시티는 빠르게 앞쪽으로 공을 전개합니다. 그릴리시가 포든이 뛰는 걸 보고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다 놓고 전진 패스, 그리고 포든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요. 이 공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슴으로 잘 트래핑하고 코바치치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때 베르게는 코바치치의 공간을 커버하기에 튀어가는데요. 여기서 베르게의 접근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코바치치는 베르게를 벗겨낸과 동시에 왼발로 앞쪽으로 컨트롤을 해놓죠. 이 퍼스트 터치의 강도, 각도
속도 그냥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바치치가 비어있는 왼쪽을 보고 좋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듭니다. 1라운드 첼시전에서도 이런 방향의 중거리 슛을 성공한 적이 있었던 코바치치죠. 진정한 맨시티의 은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풀럼은 추가로 실점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똑같이 오사할 수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역습을 전개하죠. 지금도 라우리 메네즈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센터백을 끌어내면서 왼발로 공간에다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아다마와 카일 워커의 속도 경쟁이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다마가 조금 더 뒤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아다마가 워커를 슬슬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공을 먼저 차지하고 어깨까지 먼저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카일 워커가 애초에 느린 선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워커 역시 속도에서는 한가닥 하는 선수죠. 그러면서 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지만 이 공을 에데르송이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맨시티의 첫 번째 은인 아다마가 중요한 흐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은 승점을 따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발목을 잡습니다. 경기 시간은 81분이 되었고 풀럼의 선수들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방 압박할 때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에데르송은 좋은 킥력을 활용해서 가운데 쪽 홀란드를 보고 킥을 하죠. 그리고 이걸 받은 홀란드 머리로 리코루이스에게 잘 떨궈주고요. 리코루이스가 공을 운반해서 이렇게 도쿠에게 내줍니다. 도쿠는 후반에 교체 투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각을 만들고 공이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환상적인 슈팅을 성공하며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아다마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도쿠, 이런 것들이 강팀과 패배하는 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6분 뒤 맨시티도 위기를 맞습니다. 경기 시간 87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고 가운데 쪽 간격이 벌어집니다. 안데르센이 케어니에게 패스, 케어니가 로우에게, 그리고 로우가 앞쪽으로 패스를 전달하고요. 리스넬슨이 가운데 쪽 무뇨즈에게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스톤스의 위치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스톤스는 교체로 들어와서 체력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박스 안에 공을 받을 선수가 무뇨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건 좀 아쉬웠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공을 받은 무뇨즈가 터닝슛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3대2로 만듭니다. 물론 이 이후에 스코어는 유지되며 맨시티 승리로 끝나지만 맨시티의 수비는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지난 뉴캐슬전을 보면서 조금 분석한 것도 같았고요. 또 맨시티 상대로 역습 전술도 잘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턴오버를 허용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로드리가 공을 앞으로 전진시킬 때, 뒤로 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좋아서 경기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이 좋은데 그런 로드리가 없다 보니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살짝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은인 코바치치와 아다마 트라오레가 있었고 그것들이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비진에서 그바르디올의 미친 수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센터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로드리가 없어서 삐걱거리지만 결국엔 2무디 1승을 했다는 게 결과 자체로만 보면 의미가 크고 A매치 기간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리의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맨시티, 과연 다음 경기에서 승리해서 연승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